안녕하세요. 별마루인 생북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창가에 섰을 때요. 김이 서린 유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닦아도 다시 생기는 김을 보며 멈춰서는 순간 하루가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따뜻한 집 안과 차가운 창문 사이에서요. 우리는 온도의 차이를 느낍니다. 겨울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위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은 창에 서린 김을 보며요. 천천히 하루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워서요.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은 잠시 더 뜨겁게 흘렀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를 보다가 시선을 들었어요. 싱크대 위에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나는 그걸 손등으로 훑었어요. 손등에 닿은 물이 금방 식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죠. 창에 번진 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위로 손바닥 자국이 남았죠. 그 자국은 아침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누가 창을 짚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젖은 행주를 짜며 숨을 고릅니다. 몸이 먼저 천천히 풀렸습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제야 손목이 조금 아팠다는 걸 알았죠. 부엌 난방은 잘 돌아가는데요. 창가만은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도요. 나는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씻어둔 접시가 말라가는 소리도요. 그 소리는 아주 작게 들렸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선명했어요. 저녁 내내 켜둔 텔레비전은 꺼졌습니다. 집안에서 남은 건 물소리뿐이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그것도 이따금씩만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끝나려는 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창틀 모서리에 성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녹았다가 저녁이면 다시 생기는 것이요. 나는 창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김 속에 내 얼굴이 흐렸어요. 흐린 얼굴은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과 코와 입이 뭉개진 것 같았죠. 나도 하루 끝에서 비슷해집니다. 선명하던 마음이 흐려지죠. 아침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하지 못한 채 남았어요. 그 흐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낯설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나는 오래 이 집에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은 밤. 싱크대 아래에서 세제가 조금 남았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냈죠. 거품이 흐르는 모양이 잠깐 예뻤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시선이 갔어요. 작은 거품들이 터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는 일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죠. 겨울에는 작은 것들이 더 또렷합니다. 소리도 냄새도 온도도요. 비누 향이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따뜻하다기보다 깨끗했어요. 창이 흐려지면 집안이 더 선명해집니다. 나는 그 선명함을 잠깐 안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기가 맺혀 있었죠. 그 물기도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동안에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바깥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안쪽을 보는 밤이었으니까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김 때문에 빛이 퍼진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자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마치 하루가 내려앉는 것처럼요. 허리를 조금 굽혔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 움직임이 몸을 깨웠죠. 나는 그 느낌을 서둘러 밀어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두어보기로 했습니다. 행주를 다시 한번 짰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싱크대에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집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집도 함께 숨쉬고 있었죠. 창가 쪽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피부에 닿았어요. 발바닥이 바닥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도 전해졌죠. 부엌 바닥의 타일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의 차가움은 달랐습니다. 피부를 스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나는 창틀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금속 틀이 손바닥을 차갑게 했어요. 그 차가움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팔을 타고 어깨로 번져갔죠. 몸은 온도를 기억합니다. 한번 느낀 차가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기미로 작은 선이 생겼죠. 그 선은 곧 흐려졌습니다. 김이 다시 그 자리를 덮었어요. 지워지는 걸 알면서도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일은 지워질 걸 알아도 해야 하니까요. 당신도 그런 일을 하나요? 남지 않아도 하게 되는 작은 행동들. 나는 창틀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닦아도 김은 곧 다시 생겼죠. 행주가 유리를 스치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찰음 같기도 했어요.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에 붙었습니다. 따뜻한 물기와 섞여 묘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번졌죠.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바람은 보이지 않고 흔적만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방향을 알 수 있었죠.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골목 끝 그늘에 얇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습니다.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죠. 아침에 녹을 줄 알았던 눈이요. 저녁이 되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의 눈은 오래 남습니다. 그늘이 눈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컵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데웠죠.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눈 주변이 따뜻해졌어요. 창과 컵 사이에 내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컵을 쥔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창을 만진 손은 여전히 차가웠죠. 두 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같은 몸인데도 다른 기억을 품고 있었어요. 창을 닦으면 잠깐은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흐려지죠. 투명해진 유리로 밖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주차된 차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투명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쉬는 사이에 다시 흐려졌죠. 나는 그 반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닫고 다시 흐려지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아침에 정리한 싱크대가 저녁이면 다시 차는 것처럼요. 오늘의 일도 그런 반복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붙잡혔죠.
붙잡힌다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요. 유리 너머의 공기가 참 멀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더군요. 손은 유리를 만질 수 있는데요. 그 너머의 차가움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경계였습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선이었죠. 그 선은 투명해도 단단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잡히지 않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차가운 감각이었어요. 감각은 사라지지 않고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도 남아 있었죠. 거실에서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짧게 하고는 다시 조용했죠. 그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왔습니다. 멀지 않은데 가까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나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집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누군가의 기침. 그 소리들이 겹쳐서 하나의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박자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죠.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눈이 왔다고만 적혀 있었죠. 화면을 보니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딸이 사는 곳은 여기보다 추울 거예요.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라고만 보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그 감촉은 유리창과는 달랐죠. 짧은 말이 오히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창에 생긴 김처럼요. 김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도 차이를 드러낼 뿐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내 마음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설명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죠. 나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목을 넘어갔어요. 눈은 녹고 다시 얼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길이 반짝이는 날이 있죠. 낮에 녹은 눈이 밤에 다시 얼면 빙판이 됩니다. 아침에 나서면 조심해야 하죠. 반짝임이 예쁜데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온몸이 기억하니까요. 몸의 기억은 마음보다 오래 남습니다. 넘어진 자리를 지날 때마다 몸이 굳었어요. 나는 오늘 그런 조심스러움을 품었습니다. 겨울이 내게 준 버릇 같은 것들. 버릇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입니다. 문을 열 때 손잡이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창밖 눈을 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추울 거라는 예상이 들었죠. 예상은 대개 맞습니다. 겨울은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당신도 내일을 예상하며 창을 보나요? 그 예상이 당신을 조금 무겁게 하나요? 그 김을 보니 오래전 장면이 겹쳤습니다. 어릴 적 안방 창문이 떠올랐죠. 기억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창에 손을 댔을 뿐인데 시간이 뒤집혔어요. 우리 집 창문은 나무틀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틈이 더 느껴졌어요. 나무가 수축하면서 틈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틈으로 바람 소리가 새어 들어왔죠. 창호지를 덧대도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은 작은 구멍도 찾아냈어요. 아버지는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죠. 환기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도 그 습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곧장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입김을 숨기듯 조용히 움직였어요. 이불 속은 따뜻했는데 밖은 차갑습니다. 그 경계가 선명하게 느껴졌죠.
나는 그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깨어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마음도 깼습니다. 몸보다 먼저 정신이 깨어났죠. 정신이 깨어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때로는 무거웠어요. 창문에는 늘 하얀 김이 앉았는데요. 그 위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내 이름도 쓰고 날짜도 썼어요. 그리고 금방 지워지는 걸 봤죠. 글씨가 사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흔적이 없어졌어요. 지워지는 걸 알면서 또 씁니다. 그게 어린 마음의 놀이였어요. 놀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지워져도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창문 유리는 차갑고 매끈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감촉이 좋았어요. 그 감촉을 느끼려고 자꾸 손을 댔습니다. 차가움이 손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밥 냄새를 먼저 내셨습니다. 솥뚜껑에서 김이 새어나왔죠. 그 김이 복도를 따라 방까지 왔습니다. 냄새와 온기가 함께 왔어요. 방 안에 김과 부엌의 김이요. 서로 다른데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는 차가움에서 생긴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뜨거움에서 생긴 것이었죠. 그 시절 겨울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싫지만은 않았죠. 길다는 건 안에서 버틸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주는 시간을 받아들였던 거죠. 지금 김서린 창을 보니 알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에도 냄새가 남는다는 걸요. 김은 사라져도 차가움은 남습니다. 유리에 남은 온도가 손에 전해졌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겨울 창문이 있나요? 잊었는데도 손이 기억하는 장면. 기억은 머리보다 손끝에 남습니다. 특정한 감촉을 만나면 되살아나죠. 그때 방바닥은 늘 차가웠습니다. 온돌이 있어도 새벽은 달랐죠. 온기가 새벽에는 식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진 뒤였으니까요. 나는 발을 이불 속에 더 넣었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놓였어요. 발이 차가우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한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니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닦아도 다시 낀다는 걸 아셨겠죠. 창문보다 중요한 일이 많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방을 쓸었어요. 대신 밥솥 옆에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가늘게 났어요. 그 김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손이 얼지 않게 해주었죠. 주전자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끓으면 그 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나는 그때부터 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려도 따뜻함의 흔적이니까요. 김은 보이지 않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안과 밖의 차이를 드러내죠. 창문 글씨가 지워지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자리도 또 하나의 판이었죠. 판은 비어 있어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워짐은 끝이 아니라 준비였어요. 지워지고 다시 쓰는 일은요. 생각보다 부드러운 일이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글씨가 생겼습니다. 손가락 끝에 온기만으로 충분했죠. 오늘 내 집의 창도 그랬습니다. 지우려 하면 더 자주 생겼어요. 지우는 행위가 김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차가운 유리를 만나니까요. 그래서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멈춘 손이 기억을 불렀죠. 기억은 부르지 않아도 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창문 앞에 서 있던 내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유리를 만지던 모습이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길지만 감촉은 같았어요. 당신은 어떤 기억을 이렇게 불러내나요? 갑자기 스친 냄새나 소리로. 요즘은 그런 기억을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도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죠. 기억은 서랍 같은 곳에 있습니다. 오래 열지 않으면 굳어 있어요. 그런데 김이 낀 창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자리에 다시 생겼어요. 말 없는 것들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소리 없이 반복되는 것들이요. 나는 설거지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수건을 널고 컵을 뒤집어 두었죠. 컵 안에 물기가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물이 빠져나갔어요. 해야 할 일은 늘 비슷합니다. 끝났다고 느낄 때도 비슷했고요. 하지만 끝났다는 느낌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딱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졌습니다. 그냥 두는 게 나을 때가 있었죠. 저녁 약을 챙겨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약봉지는 늘 같은 자리에 놓였죠. 약봉지를 만지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뜯는 방법도 늘 같았어요. 물을 마실 때 목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요. 달력에는 작은 글씨들이 많았습니다. 병원 날짜와 모임 날짜 같은 것들이요. 글씨를 쓸 때는 빈칸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빈칸이 별로 없었어요. 그 글씨를 읽을 때마다요. 나는 하루를 미리 접어두는 기분이 듭니다. 접힌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요. 이미 어떤 모양으로 정해진 것 같았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끝냈는데도 마음이 남았어요. 창에 낀 김처럼요. 닦아도 다시 돌아오는 흐림이 있었습니다. 흐림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태였죠. 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죠. 손을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같았어요. 젖은 바닥을 닦고 걸레를 헹굽니다. 그 과정이 하루를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걸레를 짜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 물이 싱크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대개 말로 붙잡히지 않더군요. 말로 하려고 하면 흩어졌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도 그런 날이 있나요? 평소보다 조용한데 더 피곤한 밤. 조용함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함이 더 무거웠어요. 나는 부엌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의자가 조금 삐걱거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이 아직 나를 받쳐준다는 뜻이니까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단단했어요. 기대면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말라 있었습니다. 물 주는 날을 놓친 모양이었어요. 흙 표면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지니 푸석했죠. 나는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흙이 젖는 냄새가 났죠. 그 냄새는 비 온 뒤 땅 냄새 같았습니다. 오래 맡지 못했던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풀렸어요. 풀린다는 게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덜 팽팽해졌다는 거죠. 하루는 늘 채워야 할 것 같지만요.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숨이 쉽습니다. 가득 차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다음이 들어왔어요. 창이 흐려지면 세상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가려진 덕분에 내가 보이기도 하죠. 흐린 창에 비친 내 모습은 윤곽만 남았습니다. 세부는 사라지고 전체만 보였어요. 나는 오늘 그 가림을 조금 허락했습니다. 또렷함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화분에 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표면이 어두워졌죠. 물은 보이지 않아도 흙 속에 있습니다. 뿌리가 그 물을 찾아갈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를 찾으며요. 당신도 오늘 무언가를 찾았나요? 찾지 못해도 괜찮은 날이었나요? 그날 저녁 이웃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짧게 인사를 했죠.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그분은 장갑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손이 얼었다고만 말했어요. 장갑을 벗은 손이 붉었습니다. 추위에 오래 있었던 모양이었죠. 나는 괜히 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김이 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의 김과 이웃의 붉은 손이 연결됐습니다. 둘 다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웃의 웃음이 금방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남은 조용함이 길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뒤 빈자리가 더 선명했어요. 예전에는 사람 소리가 더 많았죠. 아이들 발자국이 계단을 올렸습니다. 뛰어다니는 소리가 층간을 타고 왔습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소리만 가끔 들려요. 그 소리도 금방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기계 소리지만 생명처럼 느껴졌죠. 나는 뜨거운 물에 손을 한 번 더 담갔습니다. 손끝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죠. 물의 온도가 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뜨거움이 통증 같기도 했어요. 손이 따뜻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마음도 같이 따뜻해질 줄로요. 하지만 손만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은 손과 다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물처럼 데워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식는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따뜻해졌는지 알기 어려웠죠. 창의 김도 비슷했습니다. 뜨거운 집안에서도 천천히 생겼어요. 김이 생기는 순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새 생겨 있을 뿐이죠. 나는 이웃에게 다시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겼죠. 따뜻하게 들어가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짧게 끝난 인사처럼요. 긴 대화가 기억에 남는 건 아닙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기면 무게가 있었어요. 당신도 그런 인사를 기억하나요? 짧았는데 이상하게 따뜻했던 순간. 이웃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죠.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직 붉었습니다. 장갑을 다시 끼지 않았더군요. 나는 문틈으로 바깥 공기를 잠깐 느꼈습니다. 차가움이 코끝에 닿았어요. 복도의 공기는 집 안보다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이었죠. 문을 닫고 돌아서니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함도 경계가 있더군요. 경계를 넘으면 온도가 달라집니다.
문 하나 차이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가 천천히 커졌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리가 작습니다. 점점 커지다가 정점에서 멈췄어요. 김이 올라오자 창에 김과 겹쳤습니다. 부엌 안에 두 겹의 겨울이 있었어요. 하나는 밖에서 온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안에서 만든 것이었죠. 나는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목이 살짝 시큰했죠. 주전자를 들어 올릴 때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관절을 눌렀어요. 그 시큰함이 나이 탓인지 하루 탓인지요. 가끔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아픈 곳은 아프다고 말하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구분하려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쉬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창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입안에서 오래 머물렀죠. 차를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요.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입술에 닿은 찻잔 가장자리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창밖에서 누군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잠깐 들렸죠. 그 소리도 금방 멀어졌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모양이었어요. 소리는 오고 갑니다. 머물지 않고 지나갔죠. 당신도 누군가의 짧은 말에 기대나요? 그 말이 길지 않아 더 믿을 때가 있죠. 짧은 말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는 끝나도 창에 김은 남았습니다. 나는 그걸 천천히 받아들였죠. 받아들인다는 건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일이었어요. 겨울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요. 추위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위는 온도계로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무게는 재지 못했어요. 기온은 올라가는데도요. 몸은 어제의 차가움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현재보다 강합니다. 한번 각인되면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햇빛이 들어오는데도요. 그늘은 창틀 아래에 오래 머물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은 늘 어둡습니다. 빛의 방향이 바뀌어도 그늘은 남았어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속은 늦게 따라옵니다. 말과 마음의 속도가 다릅니다. 말은 빠르지만 마음은 느렸어요. 나는 그 늦음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다는 건 멈춰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멈춘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간일 수 있었죠. 멈춰 서면 주변이 보입니다. 그동안 지나치던 것들이요.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눈에 들어왔어요. 싱크대 모서리에 생긴 작은 흠집도 보이고요. 행주가 마르는 냄새도 더 또렷했습니다. 흠집은 언제 생긴 건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행주 냄새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끝에 닿았죠. 겨울이 남기는 건 차가움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시간도 남기죠.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느리게 흘러도 무게가 있었어요. 나는 그 시간을 조금 믿어보기로 했어요. 무엇을 바꾸려는 마음 말고요. 바꾸려는 마음은 조급함을 낳습니다. 지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였죠. 그저 지켜보는 마음으로요. 창에 다시 김이 앉는 걸 보았습니다. 김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한쪽에서 시작해 전체로 번졌어요. 김이 생기는 속도는 늘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빠르고 어떤 날은 더뎠죠. 온도 차이가 클수록 빠르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차이를 알게 되니요. 내 하루도 같은 방식으로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날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다 끝나는 날이죠. 어떤 날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요. 당신은 요즘 어떤 속도로 걷나요? 조금 느려져도 괜찮은가요? 느려지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죠. 겨울이 남기는 시간은 느립니다. 느린 시간은 종종 두렵죠. 두려움은 불안해서 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물음이요. 빨리 지나가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나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길게 느껴질 때마다요. 하지만 느린 시간 덕분에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얼 피하고 있었는지요. 피하던 것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묻히던 것들이요. 창의 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올랐죠. 김을 없애려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생겼어요. 나는 그게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살아있다는 표식 같기도 해요. 따뜻함이 있어야 김이 생기니까요. 집이 따뜻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집이 차가우면 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온도를 먼저 믿어보기로 했어요. 내 온도는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낮았죠. 하지만 온도가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증거였어요. 당신도 자신을 조금 믿어주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아있는 온도. 온도는 느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했어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을 붙일 필요가 없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나는 자꾸 서둘렀습니다. 괜찮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나은 상태였죠. 김이 생기면 닦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지워야 한다고도요. 흔적은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깨끗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유리는 다시 김을 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속도로 올라왔죠. 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겼습니다. 온도 차이만 있으면 나타났어요. 나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행주를 싱크대 가장자리에 두었어요. 행주가 젖어서 무거웠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순간 귀가 열렸습니다. 멀리서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냉장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작동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그 소리는 늘 있었는데요. 나는 오늘에서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았던 거죠. 귀가 닫혀 있었던 겁니다. 창밖에서는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길을 밟는 소리였죠. 차가 멀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소리들은 모두 지나가는데요. 김은 자꾸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나가는 것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했어요. 나는 그 제자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간다는 건 후퇴가 아니더군요. 숨을 다시 고르는 일입니다.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 달리면 쓰러집니다.
멈춰서야 다시 갈 수 있었죠. 나는 그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로 사라지지 않는 숨이었죠. 입에서 나온 숨이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당신도 한번 숨을 길게 내쉰 적 있나요? 그때 마음은 어디에 있었나요? 숨을 내쉬면 몸이 가라앉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죠. 나는 창에 손가락을 살짝 대보았습니다. 기미에 작은 길이 생겼죠. 손가락이 움직인 자리만 투명해졌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 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걸 알면서도 해봤어요. 왜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처럼 글씨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은 선 하나만 남겼죠. 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미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선은 지워지고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 과정이 묘하게 편안했어요. 지워지는 걸 보는 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남기려는 마음이요. 사라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기려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사라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이 조금 덜 가빴죠. 가쁜 숨은 불안의 신호입니다. 편안하면 숨이 느려졌어요. 나는 이 밤을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하려 하면 다시 조급해지니까요. 조급함은 마음을 앞서게 합니다. 지금을 놓치게 만들었죠. 설명이 필요한 건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려 하지 않으면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당신도 설명을 멈추면 편해질 때가 있나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라본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창 너머를 보듯이요. 닿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조금 멀어지니 전체가 보였어요. 창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창 주변의 벽과 커튼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보면 전체를 놓칩니다. 물러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손끝의 차가움이 이제 익숙했습니다. 차갑다고 느끼지 않게 됐죠.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받아들여진 것뿐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덜 아팠죠. 당신의 하루도 이렇게 내려앉나요? 천천히 가라앉는 저녁이 있나요? 나는 불을 하나만 남기고 껐습니다. 부엌은 금세 조용해졌죠. 불을 끄면 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빛과 소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에는 다시 김이 얇게 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닦지 않았어요. 닦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잠시 투명해질 뿐이었죠. 겨울이 물러나지 않는 이유를요. 끝내 한 문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장으로 만들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의 온도가 이만큼이구나 했죠. 내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온도는 매일 바뀝니다. 같은 겨울이어도 날마다 달랐죠. 침대에 누워도 창이 생각났습니다. 유리 위의 흐림이 계속 보였어요.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만졌습니다. 설거지 물에 불은 손가락이 조금 거칠었죠. 손가락 끝이 까칠했습니다. 물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됐어요. 거칠어졌다는 건요. 하루를 살아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흔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시간이 몸에 새긴 것이니까요. 나는 그 흔적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겨울이 남긴 것처럼요. 겨울도 흔적을 남깁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술이 트죠.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숨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숨이 가벼워지니 몸도 편해졌습니다.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죠. 언젠가 창이 투명해질 날이 오겠죠. 그날도 나는 아마 설거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설거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그릇이 생기니까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두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안에 두었어요. 당신도 오늘을 그대로 두고 싶나요? 그 마음이 당신을 조금 덜 피곤하게 하나요? 피곤함은 저항에서 옵니다. 받아들이면 덜 피곤했어요.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물은 차갑지 않았어요. 미지근한 물이 목을 적셨습니다. 목이 말랐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컵을 내려놓고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이 내는 작은 소리들이 들렸죠.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밤을 채웠어요. 그 소리들은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재촉하지 않는 소리는 편안합니다. 압박이 없으니까요. 창의 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김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길 뿐이었죠. 나는 내일 아침 창을 닦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대로 두기로 했죠.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 할 일은 아니었어요. 겨울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만큼 내 호흡도 남아있으니까요. 호흡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함이 몸을 감쌌죠. 몸이 이불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작아지면 편안합니다. 크게 있을 필요가 없었죠. 당신의 겨울은 어디에 남아 있나요? 그 자리를 조금만 따뜻하게 덮어주면 됩니다. 덮는다는 건 감싸는 겁니다. 없애려 하지 않는 거죠. 창의 김처럼요. 있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이 더 선명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더 또렷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것들이죠. 그 또렷함을 안고 잠이 들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겠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요. 겨울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숨소리가 천천히 고르게 됐습니다. 잠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당신도 오늘 하루를 내려놓았나요? 그대로 두는 밤을 가졌나요? 창에 서린 김은 온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안과 차가운 밖이 만나는 자리죠. 겨울이 남기는 건 차가움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시간도 함께 남깁니다. 느린 시간은 때로 두렵지만요. 그 덕분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있던 것들이 천천히 드러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가 생깁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에도 김이 서려 있나요? 닦지 않고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표식 같은 것이니까요. 따뜻함이 있어야 김이 생기니까요. 당신의 겨울도 조금만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그대로 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별마루 인생북이었습니다.